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누구에게나 휴식과 쉼은 필요한데요. 이 재충전의 시간을 여행으로 삼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이동하는 지금 전남 지역에는 크고 작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영자 전남문화관광 해설사 모시고 우리 지역 관광산업 트렌드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들어봅니다. 스튜디오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봄과 여름의 사이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딱 좋은 날씨라서 해설사님께서도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바빴어요. 네. 저는 뭐 축제장 안내하고 또 관광객분들께 해설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네.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에서도 봄부터 축제가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지역 축제가 참 많은데 해설사님께서는 올해 어떤 축제 참여해 보셨나요? 네. 제가 참여한 우리 지역 축제 중에서는 특히 목포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네. 지난 4월 유달산 봄축제는 목포의 계절축제로 유달산에서 꽃길을 걸으며 목포의 진정한 봄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네. 특히 올해는 이순신 및 수군 콘텐츠를 융합해서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네.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고요. 네. 5월에는 이제 북한에서 노을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진행한 드론 나이트 쇼가 또 네. 행사장 내에 체험 부스가 있어서 다양하게 체험이 진행되었는데요. 네. VR 체험이라든지 드론 농구라든지 드론 낚시 또 뭐 장애물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어린이날 주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많이 이어졌었습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는요. 평화광장에서 목포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목포 해상 W쇼가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 공연하는데요. 4월 1일부터 11월까지 매주 마지막 토요일 저녁에 평화광장 해상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달산 봄축제부터 드론 라이트쇼, 목포 W 해상쇼까지 정말 다양한 축제에 참여해 오셨는데요. 특히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지역의 여행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눈에 띄는지 좀 짚어주시죠. 전남은 맛의 고장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막 풍기지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가까운 신안군 앞에도에서는 낙지 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모든 분들께 불끈불끈 힘을 주는 건강한 축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역 주민들이 온통 붉은색 윗도리와 모자를 착용하고 한호하고 갈채를 보낼 때마다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가 되살아난 줄 알았다니까요. 네. 낙지 축제는 낙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지역민들의 소망을 담고 있고요. 네. 4만 8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청정 갯벌과 신안 낙지의 건강함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또한 강진군에서는 연탄 불고기를 소재로 한 붉은 불파라고 네. 무슨 말이냐면 불타는 금요일에는 불고기 파티를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붉은 불파 축제가 있고요. 강진의 대표 먹거리인 병영돼지 불고기와 관광 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 모델로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행사장에서는 연탄돼지 불고기, 하멜촌 맥주, 국수 등 다양한 먹거리와 전라병영성과 하멜 기념관 투어 그리고 추억의 오락실과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강진군의 붉은 불파 축제와 토요일마다 열리는 마량 토요시장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을 제공해 관광객들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봄의 시작부터 5월까지 많은 각 지자체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축제가 있었는데 6월에 가족 나들이 할 만한 몇 곳 소개를 드려볼게요. 그럴까요? 네. 전남하면 정원이죠.
또 정원하면 전남이고요. 네. 춘천 국가정원에서는 10년 만에 개최된 정원 박람회가 있습니다. 순천 정원 박람회에서는 정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꽃, 나무, 개울, 물 등 모든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특별한 여름 활동을 가능케 합니다. 네. 개울길 광장이라고 해서 여름 무더위를 싹 잊게 하는 정원 중에 하나인데요. 네. 도해지에 살다 보면은 어릴 적 개울 물소리와 물장구 치고 놀던 추억을 잊고 산 뒤요. 박람회장에 가시면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먼저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물멍을 때리면서 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휴식 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잔디밭과 마사토기를 번갈아 가며 걷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건강까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공간도 있고요. 또 시크릿 가든이라고 그래서 네. 빙화 정원도 있어요. 네. 여름인데도 겨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색 정원인데 계절과 무관하게 영하 15도를 유지하며 새하얀 설원을 연상케 해서 여름 맞춤형 정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좀 이색적인 축제 하나 소개할게요. 네. 영광군 법성포 단오제가 있는데요. 네. 영광군 법성포 단오제는 조선 중기부터 시작하여서 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민속 축제입니다.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서 2012년에 국가 중요 문화재 123호로 지정이 되었어요. 네. 꽃축제도 있고요. 음식축제도 있고 정원축제도 있고 축제의 성격과 내용도 참 다양한데요. 이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려면 행사에 내실화를 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해설사님께서는 축제를 오랫동안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해설사는 현장에서 축제 현장에서 뛰면서 어떤 것들이 관광객들한테 필요한지 네. 이 현장 감으로 알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사소하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축제장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과 장애를 가진 분들이 축제를 편안히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네. 걷다가 중간중간에 앉을 때가 있어서 쉬어야 되는데 네. 그 축제장에 그런 의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돌아보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둘째는 넓은 축제장을 누비며 볼 수 있도록 주차장에서부터 이동수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축제장 안에 들어가야만이 휠체어나 네. 또는 유모차를 빌릴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시설을 좀 이렇게 주차장 쪽에 파킹하는 주차장 쪽에 비치를 해서 네. 주차장에서부터 그런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어쩔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셋째는 여전히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쁘면 불친절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수용하고 욕심을 좀 버리고 네. 그리고 좀 기다리게 하더라도 네. 준비된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네. 그리고 그 맞이하는 손님들한테는 친절하게 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관광지는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용객 입장에서 서비스가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선호하는 여행 트렌드가 휴식과 힐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무, 정원, 그리고 꽃을 테마로 하는 축제나 명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정원과 관련한 관광지로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남 장성군 누몽두 정원이 대한민국 민간정원 100호로 전남 여수시 꿈꾸는 정원은
한 번째로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2015년 네 곳으로 시작한 민간 정원 등록은 최근 정원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네. 2025년까지 100곳 등록을 목표로 했는데 좀 조기 달성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사가 네. 정원이나 힐링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등록된 민간 정원은 경남이 30곳이고요. 30곳으로 가장 많고 네. 전남은 24곳, 그리고 충북이 8곳, 그 외 지역이 있습니다. 네. 민간 정원이 새로운 휴식이나 여가 장소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이렇게 많이 제공하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전영자 해설사님께서는 목포를 비롯한 전남에서 아주 오랫동안 문화관광 해설을 해오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목포를 비롯한 해양 레저 도시에서는 크루즈 여행객들도 참 많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목포에 사막도 크루즈가 있는데요. 네.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용객들이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관광버스가 줄을 서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관광버스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많이 걷지 않고 편안하게 목포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크루즈나 아니면 해상 케이블카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사막도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네. 인근에 그 사막도에 생태공원이 있어요. 네. 생태공원과 그리고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어린이 바닷가 과학관 등과 함께 그쪽에 사막도 권역의 관광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네. 그런 원동력으로 네.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쪽에 또 음식하는 포차에도 많은 사람들이 네.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목포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네. 전남 서남권역의 관광 거점 시설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 크루즈를 이용하러 왔다가 주변 관광지들도 함께 둘러보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이기도 하죠. 다크 투어라고 해서 이제 비극적인 역사가 어려있는 현장을 탐방하는 여행법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전남 지역에도 다크 투어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많죠. 네. 예, 전남 의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의병이 60%가 전남에서 일어났었고 네. 또 목포 같은 경우에는 다크 투어의 1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관광 거점 도시고요. 문화 도시죠. 네. 그래서 일제 수탈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고 120년이 지나 믿고 가는 관광 도시가 목포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관광 100선에 오른 목포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2개입니다. 네. K-팝 가수 이난영의 족적, 네. 고단한 삶을 웃음으로 승화한 옥다니 거리, 네. 그리고 19세기까지 목포를 지켰던 목포의 진성, 한국인의 삼터가 하나이고 네. 1897년 개항 후 이와 대조되는 영국 시스템의 세관, 그리고 일제의 탄압과 수탈의 역사가 남아있는 적산가옥의 흔적 등이 목포의 다크 투어리즘의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족 단위 관광객과 초중고생들의 일제강점기 수탈의 교육 현장을 네. 보기 위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 지역에 특별한 다크투어 코스가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 특별하게 제가 한 곳을 소개하자면 네. 상해 이임시 정부청사가
전라남도에 있다. 네. 혹시 아십니까? 어딘가요? 예, 한평입니다. 한평이요? 예. 네. 한평에 임시정부 청사가 생긴 것은 초대 임시의정원 전남 대표였던 일강 김철 선생님 때문입니다. 네. 1930년에는 군무장으로서 임정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네. 군무장 재직 때 윤봉길, 이봉창 의거를 김구 선생과 같이 주도했습니다. 네. 1931년 3월에는 중국과의 공동 항일 전선을 형성할 것을 결의하고 한중 항일 동맹을 조직해 항일 투쟁을 펼쳤어요. 네. 그는 1934년 6월 29일 조국의 강복을 보지 못한 채 네. 급성 폐렴으로 48세의 나이에 타계했습니다. 네. 김철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한평 생가터에 네. 10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하고 김철 기념관과 안중근 의사 동상 등이 세워져서 네. 많은 관광객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흔히 관광 산업을 두고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관광은 지역 경제와도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해설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더 채워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관광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우리 도의 얼굴이고 우리 네. 시의 얼굴입니다. 네. 식당의 점원, 네. 택시 기사님, 네. 문화관광 해설사, 관광 안내원, 지역 주민 등이 그 주인공이죠. 네. 어느 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목포에 오신 관광객이 근대 역사 1, 2관만 보고 보통은 다 봤다고 그러고 이제 가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관에서 근무하면서 네. 너무 그 1관, 2관에만 관광객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관, 2관을 보신 관광객들께 네. 그 또 왼쪽에 이훈동 정원과 그리고 유달 초등학교 네. 그 거리 그리고 그쪽에 이제 카페 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쪽으로 안내를 했더니 너무 고맙다면서 그쪽으로 네. 발길을 이렇게 이동하더라고요. 네. 관광객분들이 네. 안내한 대로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안내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사람이 동선을 더 넓히는 역할을 한다는 네. 걸 알았어요. 네. 안내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관광 활성화는 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작은 일부터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네.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네. 근무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해설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남 지역 관광 명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지역민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지금 전남 관광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은 네. 도민들의 친절함과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잘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올해 우리 전남도에서는 10월 104회 전국 체육대회가 있고요. 네. 또 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분들이 전남을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도민들이 하나 되어서 네.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친절로 관광객들을 맞이하여 네. 이런 큰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전남의 아름다움과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